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요일은 여러분께 좀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되고 또 지금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둬야 될 그런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망명한 귀순한 최고위급 인사가 바로 황장엽 선생이었죠. 이분은요 1997년 2월에 우리나라에 망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망명에 대해서 그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는 뭐라고 했느냐, 나치 히틀러의 괴벨스가 망명을 한 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황장엽이라는 사람은 김일성 사상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주체 사상, 이걸 만들고 다듬고 그리고 널리 퍼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 사상의 주창자가 대한민국에 이 망명을 했으니 주체 사상 자체가 버그러진 거고, 정말 김일성 왕조의 또 김정일 이 세습 왕조의 허구를 여실히 드러낸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요 이 황장엽 선생님하고 개인적인 인연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지금도 얘기하기가 참 가슴이 그런데 민가협, 민주화운동 가족협의회 그쪽에서 제가 5.18을 비롯해서 이른바 민주화운동 보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심을 해야 된다. 줄 사람한테 제대로 주고 있는지, 말하자면 문흥식 같은 그런 건달에다가 사기꾼에다가 이렇게 많은 폐를 끼친 사람도 5.18 유공자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재심을 해야 된다. 민주화 유공자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그렇게 결심하게 된 것은 동의대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순경들은 이 학사 부정행위 때문에 시위를 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진압을 하다가 어린 순경들 8명, 9명은 정말 150만 원의 보상금밖에 못 받았는데 거기에서 시위를 했던 민주화 운동의 미움자도 아닌 학사 부정에 대해서 난리를 쳤던 동의대 학생들은 어느 날 갑자기 민주화 운동자가 되고 보상금을 1억 5천 이상을 챙겼습니다. 자, 이런 부조리와 이런 불합리에 대해서 저는 재심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연로하시고 뭐 생각할 거 다 또 많은 걸 경험한 분들이 저를 말리면서 전혜연 그러다가 다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옳은 건 옳은 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할 일이다. 그런데 저에게 바로 그 대상이 되는 민가협, 여기에 그 유명한, 폭력으로도 유명한 그 할머니가 와서 제 눈을 확 핥혔던 거죠. 무서워요, 지금도. 그리고 처음에 그때는, 침착한 척 해야지.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국민의 대표인, 국민한테 돈을 받는 국회의원인데 여기서 징징 짜면 안 되지. 그래갖고 너무너무 저도 정신이 없고 막 머리채도 잡히고 이래서 막 머리를 다듬고 이럴 때일수록 참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 된다 이랬는데 저를 딱 보더니 그때 국회 경위가 의무실로 저를 데리러 가더라고요. 근데 의무실에 있는 선생님이 큰일 났다고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그랬더니 한쪽 눈이 완전히 피가 나고 지금도 제가 참 끔찍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원을 하고 지금도 밤에는 운전을 하려면은 너무너무 급한 일, 정말 우리 어머님이 뭐 어디 편찮으셔서 응급실 갈 때 이런 때 빼놓고는 저는 밤운전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막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자, 그때 제가요 순천향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뭐 여러 국회의원들이 와서 병문안도 했지만 갑자기 공기가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막 갑자기 삼엄해지는 것 같고 제가 누워있는데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은 안 보이는데도 이상한 거를 제가 감지를 할 정도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뭐 살피고 막 그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그러더니 오신 분이 있었는데 황장엽 선생님이셨어요. 전 너무 놀랬죠. 그리고 저를 병문안을 와주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황장엽 선생님께서 저를 병문안으로 오셔가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그때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황장엽 선생님 얼굴을 모르실까봐. 자, 이런 분이었는데요. 직접 뵈니까 정말 그 고와하고 아주 품격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황장엽 선생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요. 1997년 2월에 인민이 굶어 죽는데 무슨 사회주의냐 하면서 당 비서로서 북한 당 비서 황장엽 귀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북경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을 찾아와 이 귀순을 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제까지의 귀순자 가운데서는 최고위급이고 신복인 김덕홍, 이 사람은 이제 수행이었죠. 그런데 같이 왔다. 네, 이러면서 황장엽 선생의 당시에 이 귀순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정말 핵폭탄급의 충격을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안겼습니다. 자, 황장엽 선생은 그때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미 1980년부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지금 개발 능력이라든가 보유, 여기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북한의 상황이 어떤지, 그야말로 우리에게 인민들이 어떻게 굶어 죽는지, 사회주의가 얼마나 무용한 건지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가 1997년 2월이었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또 황장엽 이 선생에 대해서는 비운의 귀순자다, 비운의 망명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이제 그 북경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을 거쳐가지고 이 우리 공항에 내릴 때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황장엽 선생님, 오른쪽이 그 수행비서 김덕홍 씨입니다. 굉장한 이 충격파를 던졌었죠. 자, 그러면서 북한은 핵 보유가 상식화가 돼 있고, 북한의 핵 개발은 80년대부터 시작됐고, 이미 1992년에 북한이 NPT를 탈퇴한 거는 뭘 얘기하느냐? 북한은 핵무기를 단단히 그리고 집념을 갖고 만들고자 하는 거다. 그때 우리가 1992년 97년만 이 북한에 저희를 정확히 알고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사실상의 핵 인질은 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황장엽 선생은요, 97년에 와서 굉장히 많은 활동, 강연도 하고 저술도 활발하게 했는데, 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뒤로는 그야말로 개밥의 도토리 정도가 아니라 찬밥, 그 다음에 늘 북한이 파견하는 암살단의 이 저격, 또 암살단의 그 횡포, 협박, 여기에 이제 휘둘리는 정말 처지가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황장엽 선생은 2001년에 김대중 정권 때 다시 미국으로 망명을 할 재망명 의사까지 타진했는데, 그게 김대중 정권과 미국 사이에서 여러 가지 말이 오가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자, 황장엽 선생은 한마디로요, 북한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이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팔리기 시작한다는 이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의 자서전, 이건 한마디로 소설가들을 불러다가 그냥 소설 쓰게 만든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눈을 다쳤을 때 황장엽 선생은 왜 오셨을까요? 당신께서 그 이야기를 설명해 줬습니다. 내가 남한에 와서, 그 당시가 이제 2007년이었어요. 이런저런 국회의원들을 봤지만 목숨을 바쳐서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은 전유옥 의원밖에 없는 것 같아서 왔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해가지고 한쪽 눈을 크게 다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요, 워낙에 좌파들이 제가 엄살을 한다, 꾀병을 한다, 별별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충격이라든가 또는 그런 시달림에 제 심신이 굉장히 허약하고 지쳐있을 때였어요.
뭐 저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황장엽 선생님이 그런 저를 붙들고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어디로 막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황장엽 선생이 저한테 평생 잊지 못할 한 말씀을 했습니다. 전유옥 선생한테는 한쪽 눈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 한쪽 눈도 조국을 위해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는데도 정말 소름이 끼치고 섬찟합니다. 왜? 남의 일이 아니라 저에게, 저의 일로서 저에게 말씀하신 황장엽 선생님의 저로서는 마지막으로 들은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황장엽 선생님을 이런저런 자리에서 뵐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장엽 선생님이 북한에서 겪었던 일, 김용순이 황장엽 선생을 모함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김정일이 황장엽 선생을 숙청하려고 했던 일, 일본에 가서 일본의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제발 이 북한에 대해서 동정을 가져달라. 지금 북한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김용순이 막 꼬아받쳐서 김정일이 부르르 떨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숙청당할 수밖에 없겠다. 이러면서 마음을 잡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들, 딸, 그리고 사랑하는 일생의 동지였던 부인 박승옥 씨. 어떻게 될지 알지 않았겠습니까? 황장엽 선생이 망명을 한 뒤에 박승옥 씨, 부인 박승옥 씨는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따님 의사였던 따님, 또 대학 교수였던 따님도 이혼당하거나 자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은 아주 유명한 말하자면 김일성 이 가의 장성택의 그러니까는 누이 그 사위가 됐지만은 아들이 자기 부인이 걱정돼서 이혼하자 했는데 그 부인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부부는 저기 강제 수용소에 가서 혹한 강제 노동을 받았는데 둘 다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아주 반병신이 정말 몸이 엉망으로 됐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황장엽 선생은 이런 거를 다 알면서 이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주의가 얼마나 인간을 최악의 구렁텅이로 넘기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정말 가족의 희생을 무릅쓰고 그거를 다 알면서 대한민국에 온 것입니다. 오셔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MB 정권이 다시 들어서서 황장엽 선생은 국립형충원에 묻힐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김대중 정권이라든가 그야말로 정동영이가 대통령이 됐다면은 행렬병자 취급을 받고도 남았을 겁니다. 어디서 정말 이를 모를 곳에 정말 십자가도 비석도 없는 그런 무덤에 묻혔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현충원 안장을 주장을 했고 민주당, 정의당 그때 엄청나게 반대했었죠. 특히 민주당의 정세균 의원이라는 자는 뭐라고 했느냐. 주차사상의 이론에 기초를 닦고 북한 현실에 책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한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참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게 민주당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황장엽 선생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내 가족들의 그 비참한 말로를 예견하고도 사회주의, 인민을 굶기는 사회주의를 알리기 위해서 내 한 몸 던졌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는 일들, 간첩을 간첩이라 못 부르고 활동가라고 정말 미화시키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개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제 머릿속에 황장엽 선생님의 당부가 떠나질 않습니다. 전유옥 의원 목숨 걸고 정치했는데 나머지 한쪽 눈도 이 조국을 위해서 바치라고. 무섭지만 귀한 말씀.
두렵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조국을 위해서 바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바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저 정과 사범 소나기에서 또 파렴치한 위선자 소나기에서 결코 저당 잡히지 않도록, 그 다음에 보수 정당이 주체가 돼서 또 보수 대통령이 이루는 그런 통일, 자주 통일,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와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으로 맞이하는 통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